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맞을까요? 근데 제가 책에서 행복에 관련된 챕터를 몇 군데 써놨는데 그전에도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유학 시절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와 대견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공부하다니 뭐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약간 진짜로 걱정스럽다. 여기서의 걱정스럽다는 제 기분이 좋은 걱정이 아니라 제 기분이 약간 불안해지는 걱정. 네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도 너의 인생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시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가족도 다 놔두고 계속 공부하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언제냐 내년이에요 10년 후에요 50년 후에요 다 미래고 거리는 다 다르죠. 1년 후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한 4, 50년 지나야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래의 성공, 미래의 행복을 위해 준비가 잘 된 상태를 만들어 놓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행복하고 어느 정도 인내해야 되는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잘 맞춰져 가야 된다고요. 왜 그거 있잖아요. 자산운용 하시는 분들이 현금 비중이 좀 높은 것 같다고.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투자 자산을 늘리시라고. 아니 나 너무 부동산에 많이 간 것 같다고. 부동산 아닌 다른 쪽에도 맞춰보자고. 이거 자꾸 미세 조정하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은 안 돼. 미래에 뭐가 있겠다고 오늘 행복해야 돼.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올해는 어느 정도, 요번 달은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최소한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자꾸 미세 조정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과 인내와 노력과 그 다음에 기쁨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고민을 기꺼이 매일 그때마다 하시라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를 많이 잘 못 맞추고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페이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사람마다 시그널이 다르거든요. 저는 3일 이상 아침이 싫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 요인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4일째 되는 날 저녁에 뭐가 있어야 돼. 뭐 친구랑 이걸 하든가 아니면 뭐 가족이랑 뭐 아니면 재밌게 뭐 놀든가 잠시라도 산책을 하든가 뭐 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려면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어야 그걸 버티지. 우리가 우리한테 오는 시그널을 잘 캐치해야 되는데 진짜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게 좋더라니까요. 요쯤 되면 한 잔 먹어야 좀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안 나가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시그널을 늘 놓치지 않고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감정들을 하나의 가설로 삼아서 왜 과학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없는 가설 검증의 과정. 저는 자기 인생을 아주 과학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과학자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은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자기 느낌을 딱 보고 요런 건 요런 상태의 시그널이구나 라는 거를 알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요쯤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생맥주 한 잔 정도는 해주고 가야 집에 가서 가족이랑 안 싸우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 쳐. 사실은 그 시그널은 세상에 어떻게 뇌에서 생맥주 한 잔을 먹고 집에 가라는 시그널이 있겠어요. 사실은 시그널은 그냥 약간 좀 처진다. 약간 그러면서도 처지는데도 약간 짜증난다. 그러면 이런 시그널에 이제 기존의 방법들이 붙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셨다, 안 마셨다.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매트리스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쭉 직관체계에 담죠. 그런 거를 인투이티브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버지니아 대학의 바바라 스펠만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공이 인과 추론인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직관적인 나이브 사이언티스트 혹은 인투이티브 사이언티스트 이런 과학자, 내 인생의 과학자가 돼가는 과정이다. 내 인생을 하나의 과학적인 현상으로 놓고 보는 그런 과정에서 근데 가설 검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봐야 되고 안 해보고 이 결과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해봐야 하나의 경우의 수를 더 알잖아요. 끝까지 참아내기만 하면 반대편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결과도 있다 없다 이 중에 2 곱하기 2 총 4개의 셀 중에 한 행렬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행복이 다른 행렬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계속해서 일만 해서 성공하는 건지 행복을 중간에 경험해야 더 성공하는 건지 이게 뭔가 맞붙을 걸 떠나서 내 인생의 가설 검증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게 직관으로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끼워 넣어야 한다라는 직관이 스스로 느껴진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오랫동안 그래도 테스트를 해보면 네. 자기가 오는 시그널이 요거는 행복이라는 게 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 정도까지 오면 상당히 성숙돼 있죠. 그게 아마 20, 30대까지는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해보는 거죠. 그냥 직접 해보는. 트라이얼 앤 에러. 합치면 러닝. 러닝의 반대말이 뭡니까? 심리학에서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은 뭐예요? 누가 알려주는 거죠? 예.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께서 러닝 하셔야 된다고요. 무언가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해보는 시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쉬는 거에도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어떤 거는 에러인 쉬는 게 있겠죠. 이럴 땐 쉬는 게 오히려 안 좋아. 이럴 땐 쉬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다 보면 20세기 초반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느냐라고 이제 어떤 학생이 한번 또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심리학식 없냐고 이런 거. 왜 요즘에서는 갑자기 없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지난 30만 년 동안 인간이 오래 못 살아서 이게 없다고. 우리도 연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조상님들이 안 가본 세계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새로 하는 고민이라서 혼란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언가 행복을 위해서 쉬고 어떤 새로운 노력을 한다는 게 죄책감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치고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가지고 있는 대부분 착각이 고통스러워야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되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요인에 뭐 좋은 결정 능력, 주위에 좋은 네트워크,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감각, 또 뭐 있을까 또? 시대를 읽는 타이밍? 흐름? 잠깐만, 내가 이렇게 작은 거 얘기했는데 자기가 더 큰 걸 얘기하면 시대를 읽는 타이밍. 한번 큰 거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저 시대를 읽는 타이밍 좋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는 고통보다는 좋은 컨디션이나 좋은 상태와 더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행복은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죠. 잘 쉬는 거, 잘 자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세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고통을 참으면 성공한다라는 생각은 하수의 생각이다. 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인내와 좋은 휴식이나 좋은 상태는 다 잡아야 되는 토끼예요. 좀 피곤하더라도 오래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잘 쉬어야 되겠다. 혹은 즐겁게 놀아야 되겠다라는 시기가 있겠죠. 다시 한번 또 그럼 이 질문으로 돌아와요. 언제 쉬고 언제 놀아야 되느냐. 그게 남이 알려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러닝,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기준으로. 근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 기준대로 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 편.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전혀 안 해놓은 사람이 시간이 들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 그거 얼마나 혼란스러운데요. 그러게요. 되게 혼란스럽죠. 그게 이제 무만감으로 연결되면 정말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생의 무만감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페이스를 못 만드셨으니까. 자기 기준, 자기 정의, 자기 철학, 자기 이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되게 이상한 어디서 말도 안 되게 주입받은 그런 걸 가지고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난 이거 할래. 이거 딱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마치 무슨 뭐 종교적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따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원숙한 분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또 별도로 은퇴하니까 있잖아. 너무 좋아. 제가 아는 어떤 대기업의 CEO 한 분은 은퇴를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로봇을 만드셨어요. 경영학과를 나오셨다고. 근데 로봇을 만들고 계셔. 항상 그분은 어느 정도 시간에 뭘 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잠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법을 잘 아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또 마찬가지로 그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60대의 시간을 가장 즐겁게 보내는 건데 여가를 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남은 여생이 아니야.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는 퇴임까지 하셨으니까 내 페이스대로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건건이 그때마다 기꺼이 고민하는 자가 누리는 그 진짜로 좋은 그 삶이 60대, 70대부터 시작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대기업 CEO라서는 아닙니다.
그분은 뭐 어차피 그 로봇 만드는 데 쓰는 돈이 뭐 1년에 뭐 200~300만 원도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요는 자기 기준 자기 철학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행복에 대한 자기 정의도 필요하세요. 이것도 사람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행복이지만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게 행복이냐 이게 사람마다 또 좀 다르거든요.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행복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나는 진짜 등산할 때 행복한 사람도 있고 테니스 때 행복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이렇게 특정한 어떤 분야의 행동도 있지만 걸을 때 행복하는 사람 행위예요. 행복은 행위거든요. 행위인데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뭔지를 또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사람들만 해도 또 굉장히 또 행복하겠죠. 그게 없으면 아마도 남의 잣대로 이제 승부를 보겠죠. 대부분 돈이겠고 대부분 지위나 권력일 텐데 결국은 패자죠. 내가 200억 가지고 있어도 3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오면 그러면 패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행복에 대한 자기 기준. 근데 30~40년 최소한 살아가면서 만들어간다. 조금씩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중년 나이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 같은 30, 40대 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적어야죠. 적는 거. 네, 마음 풀렸다. 뭐뭐 했는데 기분 좋아졌다. 뭐가 했는데 좀 힘이 났다. 이런 살짝의 경험에서 그때마다 적어야 돼요. 심지어 저는 이런 것도 적어놔요. SRT는 짝수 좌석 타면 옷 걸기 좋아서 기분 좋아졌다. 예. 이게 열차를 타면 저는 자켓을 많이 입잖아.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로 예. SRT 관계자분 한 분이 교수님 때문에 지금 하행선은 다 지금 짝수만 예매가 되고 있대. 그래서 SRT는 3호차 8A 최고지. 뭐 이런 거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3호차 8A를 탔는데 창가와 이거 모두 너무 동일해. 예. 그럼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중에 3호차 8A 누가 예약을 했네 이런 진짜 이러면 이제 4A도 괜찮은. 뭐 이런 거 적어놔야 돼. 적어놓는 거야. 좋은 일 있을 때만 적어놓는 거예요. 되게 시시콜콜한데 구체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럼 KTX는 당연히 있겠지. 예. KTX는 언제나 짝수.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내가 교수님 얘기를 듣고 8회 했는데 난 그게 싫대 오히려. 열차 탔을 때만큼은 오히려 약간 막혀있는 게 좋대. 다 다른 거니까. 예. 나는 떡볶이가 좋은데 이 사람은 뭐 군만두가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리그나 같은 종목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적어놓으면. 나만의 어떤 특정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적기. 무조건 살짝 기분 좋아질 때마다 적기.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는 그런 걸 다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 적어요. 이런 거 많이 적은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도 이런 거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뭔가 기분이 좋으면 조금 무조건 적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시면 그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그렇죠. 이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루틴이 잘 돌아가고 있고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면 우연한 행복이 우리를 힘내게 하죠. 근데 막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알고 딱 이거 하면 행복해져 라고 했는데 진짜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게 굉장한 자신감이 돼요. 강인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연한 행복과 내가 알고 하는 아주 계획된 득점인으로서의 행복, 우연한 득점과 계획된 득점은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 번째를 위해서 우리는 적어놓으시는 게 필요하죠. 나의 페이스를 위해서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하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지루함을 느끼거나 혹은 막막하거나 그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달라진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았고, 그럼 나는 지금 좋은 상태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제가 지금 약간 멈추고 쉰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한테 받아들여요. 가설검증의 과정이다. 나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가설검증의 과정이다. 오늘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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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